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호. 아이고,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영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비결이 뭡니까? 저는 영해 보이면 안 되는데. 왜죠? 왜? 방금 세로토닌 수치가 엄청 높이 치솟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그래서 뭔가 상기돼서 더 어려 네. 보이시나 보다. 아, 상기됐어요. 아까 얼굴이 상기돼서 빨개졌어 지금. 약간 흥분 상태여서. 아, 지금 뭐 좀 전에 회의하고 왔다고 알고 있는데 회의 네. 때 뭔 일이 있었습니까? 아, 열받았어요? 네, 열받았어요. 본인만 열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같이 회의한 다른 사람들도 같이 YG 때문에 더 열받은 겁니까?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더 열받았겠군요. 더 열받았겠네. 집단적으로 영해졌겠네. 스트레스를 막 이렇게 전파하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은 되게 이제 노화가 더 촉진되는데 일시적으로는 잠깐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발그레하면서 젊어 보일 수도 있나 보네요.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사람은 좀 풀고 오신 젊어지는 거 게 아니에요? 아닐까? 아, 그럼 같이 회의한 그분들은 지금 올드해지고 본인만. 끝날 때는 다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우리 박평은 왜 젊어 보여요? 저요? 저 젊어요. 아, 더 젊어 보인다고 평소보다.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여름이라 그런가? 지금 박평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음. JYP 잠깐 개인 전화 통화할 때 PD랑 서로 나이 막 주고받더니 결론은 같이 젊구나 이런. 왜냐면 둘이 차이가 JYP랑 나 차이만큼도 안 나거든. 근데 제가 되게 굉장히 어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좀 그랬죠. 네. 네. 아무튼 뭐 박평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어요. 근데 와 보니까 되게 맛있는 과자가 있네요. 아, 요거요? 저 꼬북칩. 요즘 인기 있는 과자죠.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다시 배고파가지고 막 배고프다 하고 있었는데 JYP가 배고프다고 했더니 PD님께서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이게 과자 간식을 바로 근데 심지어 먹던 거야. 내 소중한 간식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JYP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배고프다 한마디 하니까. YG 약간 늦게 와서 제가 나 배고픈데 이인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PD님 나가가지고 자기가 먹던 과자를 바친 거군요. 아유, 좋은 말. 아니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 근데 분위기가 좋다 해서 팀워크 되게 좋구나. 아니 그게 평소에 아니고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았는데. 아니 박평은 어떻습니까? 우리 짜증나 팀장이 배고파 짜증나 죽겠네 이런 표현을 툭 내뱉으면 어떻습니까? 사무실에서 반응은. 옆에서 누가 먹을 거 줘요? 아니요, 이제 그런 거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지. 이러면 가만히 있어. 이러면 내가 지금 쓰레기 되는 이런 분위기인 거야 지금? 아, 그 왜 먹을 걸 왜 가져와 지금? 좀 부러웠어요. 네. 든든합니다. 이렇게 간식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좀 뭔가 팀장이 오늘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누가 먹을 거를 주는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평소에 많이 밥을 먹여야 돼. 그렇죠. 맞아. 평소에 밥을 좀 덜 사주나 보죠. 그냥 배고프다라면 그냥 그 팩트로만 알아듣는 배가 고프구나. 쟤는 배가 고픈가 보다.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좀 챙겨 먹고 다니지 왜 사무실에서 배고프다고 난리야 뭐 이런. 그러니까 잘해야겠네요 제가. 네. 오늘은 본전을 하나도 챙기지 못한 인트로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책 합니까? 이 소설은 박평이 제일 먼저 읽고서 이 소설 괜찮다라고 운을 뗐고 JYP가 따라서 읽고서 이거 할만하다라고 했고 이제 제가 가장 늦게 읽었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딱 요약을 하자면 올해 상반기에 읽은 소설 중에 최고. 이제 물론 제가 지면에 발표한 글이나 혹은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뭐 서평에서는 올해 읽은 외국 소설 중에 최고라고 토를 달긴 했는데 그건 한국 작가들을 위해서 한국 작가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혹은 한국 문학 편집자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실까 봐서 그렇게 토를 달았고 그냥 책걸상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그냥 YG가 올해 상반기에 나온 국내의 소설 중에서 읽어봤을 때 이 소설보다 더 재밌는 소설은 없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밀어주실 거면 그냥 화끈하게 밀어주시지. 그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막 챙겨주시지 않으시면서.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냥 올해 그냥 소설. 화끈하게 그냥 올해의 소설 올해 이렇게. 상반기 근데 최고. 이제 하반기에 어떤 소설들이 나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올해 상반기. 뭐 상반기는 다 끝났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읽은 책 중에는 최고의 최고네. 소설. 네, 그러니까 이라고 말해도 왜냐하면 되지. 하반기에 장강명 작가도 음. 그 소설 나오는 게 예정되어 있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으시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니 장강명 작가가 오늘 하는 요 책보다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더 잘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 아니 뭐 물론 잘 쓸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나오는 두 권으로 나오는 그 두꺼운 책, 그 책이 이거보다 재밌다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음. 그런데 또 그 박평이 담당하고 있는 민음사 한국문학팀에서 하반기에 진짜 기막힌 또 한국 소설이 나올 수도 나와요?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다고. 나올걸요? 제 생각엔 나올 표정 것 같아요. 표정 봤어. 네.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순간에 동공이 막 흔들리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요, 나올 거예요. 네. 네, 나올 진짜.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 나온 소설 중에서는 최고.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JYP 반응이 너무 궁금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 아노말리를 먼저 읽은 제가 방금 소설 제목을 이야기를 했네요. 괜찮아. 저 청취자들도 다 알고 있어. 제목에 네. 쓰여 있는데 뭐. 네, 아노말리를 그 먼저 읽은 JYP가 어떻게 읽었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좋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귀신 씨나라 까먹는 계열인데 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귀신 씨나라 까먹는 뭔가 좀 황당무계한 설정이다라고 딱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잘 풀면 그러면 내 인정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것저것 한참 300페이지쯤 가가지고는 뭐 애게 이건 갑자기 뭐 영혼이 바뀌었네 이러면 이게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아니 그 멤버커상 받은 바루도의 링컨은 아이씨 바로 또는 스토리가 없잖아. 이미 저 세상. 거긴 진짜 그건 좀 너무 심하고. 아노말리는 훌륭했습니다. 저도 올해 상반기에 읽은 모든 소설 중에 최고. 왜냐하면 그 박평은 알지만 또 박평한테 약간 미안한 감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JYP랑 저랑 막 푸념했잖아요. 재미있는 소설이 없다. 그런데 이 아노말리로 그냥 올해 상반기에는 그냥 아노말리 하나로 됐구나. 충분한.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 없어서 약간 이제 금단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냥 금단 증상을 살짝 없애주는 정도 그런 정도의 역할은 되고 이제 우리 이제 약간 약이 좀 필요하잖아요. 진짜 금단 증상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다시 이제 뽕 맞은 느낌으로 가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괴로움을 좀 달래주는 정도의 걸작이었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뭐 너무 대단해. 읽고 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주체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종류는 아니었고. 그 정도까지는. 근데 굉장히 잘 쓴 소설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황에 좀 그 아이디어가 되게 뛰어나잖아요. 뭔가 아이디어가 좀 독특하고. 약간 SF적이고 근데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리얼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SF적이지가 않아서 그 사이에서 뭐랄까 되게 이론적이기도 하고 좀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과학적, 철학적 이런 게 다 붙는 소설의 한 전형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온도차가 다른 이유를 조금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SF 팬에 가까운데 이제 박평이나 JYP는 SF 팬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JYP랑 저는 장르 소설 팬이긴 하지만 이 소설은 또 장르 소설의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완전히 장르 소설로 뭐 스릴러 같은 장르 소설로 분류하기에는 또 애매한 측면이 있고 그냥 그 요소를 차용만 하게 있고 그리고 사변 소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느 정도 사변 소설 좀 좋아하는 편인데 JYP 약간 그런 소설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그런 요소들이 다 조금씩 있는 거 같아요. 다 조금씩 있어요.
전 그 사변 소설적 부분들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설에 기대하는 그 이제 소설 독자들마다 소설에 기대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한꺼번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그런데 종합 선물 세트를 딱 열어보면 맛없는 과자들만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뜻밖에도 비교적 먹을 만한 과자들이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선물 세트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변 소설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건지 평론가께서 약간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복제된 인간 혹은 복사된 인간 혹은 나와 다른 종류의 어떤 인간이 있을 때 그 인간의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라는 그 지점에서 이거를 뭐 풀어나가는 방식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화적으로 혹은 비유의 차원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관념적으로 주장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진술하는 방식으로 막 나가는 이야기들의 성격이 강하다면 그런 소설을 보고 좀 사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많은 거? 그리고 그런 사변 소설에는 당연히 이제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철학적인 아이디어나 과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아무래도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도 작가가 잘 알고 굉장히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딱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 아이디어나 과학적 아이디어를 아는 독자들은 또 그대로 또 이야 이거 이런데 이걸 써먹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약간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 흔히 쓰는 이제 SF 하고 그럼 사변 소설하고의 약간 차이점? 아니요, 차이점이 아니라 상당히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아예 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SF 뭐 그 이론 같은 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F 소설을 사변 소설의 한 분야로 넣어야 된다. 혹은 SF 이퀄 사변 소설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SF보다 오히려 사변 소설이 약간 더 넓은 범위일 수도 있는 거죠. SF는 그때 S는 이제 사이언스니까 뭔가 이렇게 좀 과학 냄새가 좀 풍기는 게 SF라면 사변 소설은 JYP가 이제 싫어하는 이제 초자연 뭐 요런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이런 것까지도 좀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또 그런 초자연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혹은 SF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그냥 현실적인 공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밀실이라든지 아니면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 사이에 뭐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 구현을 해놓고서 이제 그걸 또 어떤 기존의 철학적 아이디어라든가 기존에 많이 알려진 소설 중에서 사변 소설 아닌 것 같지만은 사변 소설에 가까운 게 무엇이냐면 장미의 이름. 그거 좋은 이야기네.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변 소설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사변 소설의 반대말은 그럼 뭐냐? 그게 리얼리즘. 그럴 수 있죠.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어디선가 표현한 것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사변 소설이 그 전통적인 의미의 리얼리즘보다 더 리얼하게 그렇게 또 쓰일 수도 있고요. 네, 현재 사람들이 처해 있는 모순이라던가 아니면 삶의 진실을 더 극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재현하느냐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자, 이미 뭐 제목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새삼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소개하는 책은 아노말리라는 책이고요. 에르베 르 텔리에라는 프랑스 작가의 소설인데 제가 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딱 다 읽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이 아저씨가 쓴 다른 책은 번역돼서 나온 거 뭐 없어라고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네. 꽤 나이가 있는 작가인데 저 민음사의 그 해외 문학 팀은 그동안 뭐 했대요? 이 작가는 안 들여오고? 글쎄요. 이거 보세요. 저는 옆 팀이라고 지금 관심 없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 작품이 지금 이번에 들어오게 된 것도 공쿠르상을 지금 받았잖아요. 그 상 안 받았으면 이거 그냥 묻힐 뻔했다. 상 받았어도 묻힐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을 받았는데 많이
심지어 잘 팔렸죠. 읽혔잖아요. 근데 그게 이례적이죠. 보통 공쿠르상 받은 작품들이 어렵고 약간 맨부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좀 난해하고 약간 문학성에 좀 초점 맞춰진 작품들이 많아서 아니 그 그렇잖아요. 공쿠르는 되게 재밌는 것부터 정말 맞나요? 황당무계한 안 없는 것까지 좀 편차가 있고 맨부커는 맨부커는 약간 유주얼리 그렇죠. 재미없어. 근데 공쿠르상을 받은 작품들이 들어와서 인기 있었던 작품들 별로 없었던 별로 것 없었어요. 같아요.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건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재밌는 작품들은 가끔 있었는데 그렇구나. 근데 저는 프랑스 소설은 약간 재미없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편견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한 게 공쿠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박병처럼 왠지 그냥 공쿠르상 타이틀이 붙었던 소설을 읽었을 때 막 재밌었던 경험은 오르부아르. 그거 봐 오르부아르 같은 것도 있는데 예. 르메트르도 받는 상이니까. 피에르 그렇죠. 르메트르의 오르부아르가 공쿠르상을 받고서 되게 많이 팔렸는데 사실 근데 그것도 큰 화제였었어요. 그렇죠. 맞긴 맞아요. 합니다. 네. 공쿠르상이 늘 피에르 르메트르 같은 작가한테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이 작품은 아까 여기 그 옴기니의 말을 보니까 그 디라스의 연인 네. 거의 거기에 비견될 정도로 혹은 그 기록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은 작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화제성도 있는 게 2020년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평온하긴 했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은 그 팬데믹 때문에 야단 법석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희생도 나왔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콩쿠르상 수상 일정은 진행되어 가지고 이 아노말리가 상을 받았는데 그때 그러니까 팬데믹 시기에 프랑스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설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또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호기심을 돋구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가지고 일단 화제성이 있는 소설이라서 아마도 민음사 외에도 다른 여러 출판사들에서 관심을 가졌을 테고 이제 민음사에서 딱 픽업을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을 잘 골라서 냈다. 그리고 좀 마음 같아서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어유 잘 나가던데요? 베스트셀러 네, 순위 인기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다른 프랑스 작가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갑자기 베르나르 베르베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기욤 미소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이랑 비교하면은 뭐 그분들이야 뭐 성취라던가 그 외국에서의 화제성에 비해서 국내 이 독자들의 반응은 약간 기대에는 못 미치는 감이 있다. 요게 그래도 그 전해 공쿠르상 수상작보다는 훨씬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수상작인데 19년도에 받은 게 그 장폴 뒤부아 그 이름도 어려운 그 모두가 세상을 똑같이 살지는 않아라는 작품인데 이 다른 두 분은 안 봤죠? 네. 근데 안 봤어요. 내가 보고 괜찮은데 어, 방송할 만한데 장폴 뒤부아 치고는 재미도 있는데 그 슬쩍 한번 얘기했는데 다 관심 없는 거지. 공쿠르라고 하니까 재미없을 거라는 이소놈의 선입견. 이분들조차 안 읽어보는 거지. 근데 하여튼 그 19년 수상작보다 2020년 수상작 아노말리가 훨씬 재밌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노말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인물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작가가 한 명 있잖아요. 있죠. 네. 미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미젤이라는 작가에 대한 개인사를 묘사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 이야기 그냥 본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장난인데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작가가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의 이름이 아노말리이죠.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컨셉이고 이 작품의 이렇게 격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한 단계 딱 끌어놓을, 그러니까 형식주의자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험적인 작가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약간 여기서는 이 책을 실제로 등장시켜서 진짜 있는 것처럼 계속 인용하기도 하고 그게 전체 컨셉에 되게 잘 부합하는. 맞아요. 그 우리가 같아요. 이제 처음 보는 작가인데 에르베 르 텔리에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혹시
큰 평론가께서 좀 사전 조사 좀 해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잘은 모르는데 처음으로 이제 책을 내시는 분이니까 잘은 모르고, 근데 그 예전부터 이렇게 들었던 실험 집단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울리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프랑스에서 중심이 돼서 약간 수학자들 그리고 문학자들이 같이 있는 집단인데, 여기서 하는 실험적인 문학 실험이라는 것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구속된 어떤 조건들 그리고 제한들 안에서 상상력이 생긴다라는 기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단어로만 가지고 글을 쓴다든지 어떤 단어는 빼고 글을 쓴다든지 어떤 유를 정확하게 맞춘다든지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작품 안에서 구현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는 그런 집단이 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신기했었죠. 그리고 그런 작가가 쓴 작품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판매 부수를 기록한다고, 이런 것도 좀 의외였고, 그래서 약간 범위라든지 그 작품을 쓰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실험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이게 아주 대중과 완전 괴리돼 있지는 않은 그런 색깔을 좀 갖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작업은 집단 이름이 뭐라고요? 울리포. 응? 울리포. 네. 그 방금 박평이 언급한 이 저자가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울리포라는 집단은, 그러니까 저도 어떤 작가가 그 울리포에 소속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는 바로 떠오르진 않는데, 몇몇 소설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울리포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했다 혹은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고, 어쨌든 간에 프랑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제적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소설 작법을 직접 실천하는 그런 작가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고요. 이 에르베르 텔리에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눈에 들어오던데, 일단 기자였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수학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언어학 박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학자이고 언어학, 참 공부 많이 하신 분이네. 예, 그러니까 수학자이고 언어학 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부하고 뭔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수학적인 내용이나 혹은 언어학적인 내용을 소설에 좀 적극적으로 실험을 해보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게 있었을 테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작가의 작품이 먼저 소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이전의 작품들은 조금 대중들하고는 괴리가 있는 그런 실험적인 소설이었을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마치 피에르 르메트르처럼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1957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지금 65세? 55세? 65세. 65세잖아요. 그러니까 65세니까 내가 57년생이 55세면 참 좋겠다. 죄송합니다. 65세. 그럼 나도 되게 65세니까 젊을 텐데. 60대가 되면서 내가 조금 변두리 작가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흔들어 봐? 이러면서 작정하고 스토리텔링의 요소까지 확 넣어가지고 써본 소설이 아노말리가 아닐까 싶고, 그게 일단은 콩쿠르상으로 한번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프랑스 독자 대중들의 선택까지 받으면서 이제 우리 손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울리포라는 게 이 불어 단어 쭉 긴 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줄인 건데, 영어로 하면은 워크숍 오브 포텐셜 리터리처, 잠재적 문학 실험실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여기에 참여했던 주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데 참여했던 사람 중에는 저기가 있네요. 이탈로 칼비노 같은 작가가 소속되어 있고요. 네. 어쨌든 울리포 소속 작가로는 처음 콩쿠르상을 탄 케이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특이한 거, 뭔가 수학, 과학 이런 것도 하고 약간 좀 대가들이 되면 왜 우리 이런 거죠. 비율을 약간 싸게 좀 하자면, 저렴하게 하자면 끝말잇기를 두세 명이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할 때 심심해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 굉장히 저렴한 비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4음절로 된 거로만 끝말잇기를 하자거나
순 우리말로만 하자거나 사자성어만 가지고 하자 이렇게 좀 제약을 걸어놓으면 훨씬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재밌어지잖아. 이런 것처럼 뭔가 그냥 쓰는 창작은 좀 아무나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우리 이런 다른 것도 공부 많이 한 지적인 작가들은 몇 개의 특별한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 안에서 한번 쓰는 거 한번 해볼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또 뭔가 문학의 지평을 넓힐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특이한 아저씨들이 모여서 만든 거. 그래서 사실 아노말리도 원서를 뒤적거리고 보면 우리가 번역본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떤 상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원서를 보면은 운율을 막 잘 맞춰서 쓴 부분들도 막 있고. 네.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어 원서를 볼 능력은 없으니. 그리고 근데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뭔가 원서에서는 진짜 많은 장난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번역자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고 그 다음에 번역자가 그 작가에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달라라고 했을 때 너 맘대로 해라.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였을 것 같아요. 너 맘대로 해라. 그 마지막 페이지는 정말 처음 보는 스타일로 끝나더라고요. 깜찍했어요. 그리고 번역자도 자신의 의도가 있지만 그 자신의 의도는 비밀로 하겠다라고 역자 후기에 써놨잖아요. 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또 한참 들여다보면서 막 알아채려고 또 노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노말리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노말리라는 이제 제목은 뭐 영어나 불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왠지 약간 짐작할 수 있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노말에 이제 A가 붙은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이나 변칙, 뭐 이상하다 할 때 그 이상이나 혹은 변칙, 사례할 때 그 변칙, 그리고 기상학이나 데이터 과학 이런 데서는 꽤 약간 공식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이는. 의학에서도 많이 쓰이는 네, 말이에요. 이상 현상이나 뭐 아니면은 차이값 뭐 이런 걸로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노말리한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 현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약간 임상 사례 보고서처럼 독자들한테 펼쳐 보인 책. 야, 그리고 너 독자들한테도 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제목, 작가, 공쿠르상 수상작, 그리고 또 울리포? 뭐 하여튼 이런 실험 잠재 문학 실험 작업실, 실험실. 좀 그러니까 실험적인 소설 쓰는 집단 이름 뭐 이런 것까지 쭉 얘기하고 정작 소설의 설정, 뭐 내용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뭐 저런 소설이 뭐가 재밌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참 재밌는데 뭐라고 좀 짧게 요약할 방법이 없긴 한데 저는 이 책을 왜 박평이 추천하기 전부터 관심이 가고 읽고 싶었냐면 그 민음사에서 이렇게 인스타인가 어디다 이렇게 마케팅용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막 뿌렸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처음 보고 너무 재밌겠는 거야, 설정 자체가. 그래서 야, 죽이는데 이거 봐야지. 이제 이런 계열인 줄 모르고 설정만 보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이제 막 상도 받고 막 박평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 읽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생각한 거랑 계열은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는 이렇게까지 약간 귀신 신하락 까먹는 귀신 신하락 까먹는 계열인 줄 모르고 뭔가 이렇게 그냥 리얼리티 있게 이거를 풀어가는 뭐 이런 건 줄 알았걸랑 그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재밌어서 전혀 후회 없이 즐거운 독서였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도 그 딱 제 취향이잖아요. 맞아요. 예. YG는 딱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예, 딱 제 취향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재밌게 봤고, 야, 이거 한 사람한테라도 더 읽혀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근데 저는 약간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같을 것 같았어요. 상황 설정만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예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구만. 그래가지고 그 별로 관심이 안 갔었어요. 근데 읽고 나니까 오히려
철학적이고 그리고 이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시대가 갖고 있는 그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런 시대가 갖고 있는 질문들이 뭔지, 네. 네, 구체적인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이나 몇 개 소개하고 끝내죠. 공중부양부웅님, 정재훈 교수와 함께한 엔드 오브 타임 편 들으시고 YG와 정 교수님한테 혀로 두들겨 맞은 느낌입니다. 유유. 그래, 나도 방송하면서 그랬어요.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님은 오랜만에 생물학이 아닌 과학책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엘러건트 유니버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책을 중간 정도 보다 말았는데 이번에 소개해 주신 책은 더 말랑말랑 하시다니 도전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도중 나온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저도 최고의 과학 수학책이라는 의견에 100% 공감. 좀 더 과학책 이야기 많이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플라님, 저도 JYP님처럼 책 읽을 부담 없이 마음 가볍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과학 이야기는 화학, 물리 제외하고 듣는 걸 좋아하지만 읽기는 싫어하는 문과 타입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셨고요. 베개 삼고 싶은 책을 그렇게나 좋아하며 신나서 이야기하시니 듣는 저도 덩달아 재밌었습니다. 과알못도 즐길 수 있는 코너 만들어서 정재훈 교수님 고정 출연하면 좋겠습니다. JYP님, 우리 읽기 싫은 책은 읽지 말고 그냥 이야기로 듣자고요. 뭐 어때요? 네, 농담이셨겠지만 진행자 자리 넘기려 하셔서 섭섭했습니다. 평생 봉사하셔야죠. 네, 뭐 일단 당분간 갑니다. 네. 자, 여기까지 댓글 소개하고 다음에 아노말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